기상청이 6월부터 8월까지 올여름 날씨를 관측했는데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올 거랍니다. 이게 다 엘니뇨, 라니냐 때문이라는데 거기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예상이 되면서 폭염이 더 심할 기라네요. 도대체 엘니뇨, 라니냐가 뭔지 올여름 우리나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여름 정말 걱정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더울 것 같기도 하고. 기상청이 올여름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올여름 날씨를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가 이제 주였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금까지 그 3년 정도 서태평양 수온이 높았던 라니냐가 지속이 되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곧 해서 7월, 8월까지 동쪽 태평양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가 발생하는 이런 이제 전환점에 놓여 있어가지고 예. 아마 올해는 그 라니냐 엘니뇨가 끝나고 엘니뇨가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결정됨에 따라서 날씨가 좀 변동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지금 초여름에 아마 또 늦여름에 또 어떤 적도 태평양 영향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기상기구에서 5월에서 7월에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좀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는데 엘니뇨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엘니뇨 이제 라니냐 이거는 이제 적도에서 해수 온도가 변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엘니뇨는 2년, 5년 이렇게 2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기간에 발달을 하는데 한 번씩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원래 동태평양이 좀 수온이 낮고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은 게 정상인데 예. 그게 이제 반대로 되는 현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동쪽 해수면에 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거기서는 수온이 찬 이유가 밑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해수 밑에 있는 이 수온이 물이 올라와서 차가워졌는데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쪽에 이제 어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쯤 돼가지고 이제 어획을 많이 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엘니뇨가 일어나면 이제 그게 안 되죠. 찬물이 안 올라오고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상이 한번 일어나면 적도에서는 이제 여러 순환의 이제 시작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순환이 이제 중위도로 이렇게 고위도로 이제 이렇게 어떤 현상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러니까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수온이 원래는 서태평양이 좀 높아야 되는데 동태평양이 더 높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들이 막 일어난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올여름에 이것과 관련해서 폭염이 발생한다. 또 엄청난 폭염이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에 이제 온난화 추세 때문에 계속 더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엘니뇨가 이제 생기게 되면 엘니뇨가 이제 동태평양 수온이 올라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조금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더워질 거고 또 이제 경계에 놓이게 되면 수증기 수송을 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폭염이라 해가지고 더우면서도 습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에 놓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습한 폭염을 당할 수도 있고 약간은 조금 그래도 그냥 폭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폭염이 오긴 오는데 습하냐 좀 덜하냐 이거네요, 그죠? 네. 아유 어쨌든 폭염이다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이제 엘니뇨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또 무슨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세계기상기구가 이제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온의 변동치가 보통 한 0.5
0도에서 한 1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도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 엘니뇨가 생길 때는 1.5도 이상으로 상승을 할 때 생기는데 지금 이제 슈퍼 엘니뇨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이제 연구들을 보면 지구 온난화와 맞물려 가지고 이게 이제 슈퍼 엘니뇨 발생 좀 예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 엘니뇨가 되었을 때는 조금 더 강한 강도의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데는 이제 북미 대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향을 자꾸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야말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변동성이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혹 연구에서는 인도양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인도양에서부터 다시 또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또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강력한 수온이 형성이 되면 그 수온에 반응하는 대기 현상이 줄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 강수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깨톡 그 메시지로 막 서로 주고받았는데 뭐 7월에 사흘 빼고 내내 비 온다. 이런 얘기까지가 있었어요. 근데 기상청은 사실 무건이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가 온다는 거는 이제 수증기가 상승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증기에 이제 그 근원이 되는 수증기가 이제 떨어지고 나면 또 어떤 그게 또 땅에 분포를 하게 되고 이래서 이게 뭐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되어서 전선이 형성된다는 거는 이제 남쪽의 고기압하고 북쪽의 고기압이 붙어서 이렇게 자꾸 맞물리는 건데 원래 이제 이 기상 패턴이라는 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한 자리에 계속 모여 있기는 어려운데 이제 블로킹이라 해가지고 이게 한번 생기면 한 10일까지는 연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고기압이든 뭐든 딱 막혀가지고 장마 전선이 거기에 딱 멈춰져 있으면은 열흘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더운데다가 비까지 계속 내리면 빨래는 어떻게 말릴 것이며.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동쪽 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서태평양 쪽의 수온이 높아지는 거다 하셨는데 요 두 개가 이제 기상 이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 그럼 라니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원래 이제 라니냐는 이제 평소의 그런 상황이 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가 서태평양이 온도가 높은데 더 높아지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 라니냐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태평양 수온이 높으면 더 많은 수증기를 이제 대기로 이렇게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증기 수송만 해주는 어떤 패턴만 만들어지면 수증기를 좀 갖다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무 태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태풍도 이제 서태평양 수온이 높으면 좀 그쪽에서 계속 머물러 가지고 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서 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해진 태풍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엘니뇨일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우리 엘니뇨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앙 태평양에서 수온이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엘니뇨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앙 태평양에서 생기는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엘니뇨가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생성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데 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수온이 높으면 계속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강한 태풍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풍이 얼마 전에 아주 이른 5월에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수온이 지금 현재 되게 서태평양이 아직까지도 라니냐가 있어서 그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따뜻한 수온이. 그러면 엘니뇨가 되면 그러면 태풍은 좀 덜 올까요?
어떻습니까? 엘니뇨가 되면 실제로 태풍의 개수는 작아질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중앙 태평양까지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네네. 동태평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이 중앙 태평양까지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예. 태풍이 생기는 횟수는 적지만 한번 생겼다 하면 또 어마어마하네. 강해질 수가 있죠. 긴 거리를 통과해서 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온이 따뜻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오는 경우는 좀 여정이 길어지면 강해집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슈퍼 태풍 마와르 이 괌을 휩쓸어 가지고 막 정말 지금 뭐 전기도 다 끊기고 우리 관광객들 겨우 돌아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 이런 슈퍼 태풍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연구도 있지만 뭐 다른 분들 연구도 이제 이런 결과를 내는 이유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온이 올라간다 아니면 대기 기온이 올라간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태풍의 그 횟수나 개수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강도는 점점 세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강한 태풍은 이제 그 풍속만 강한 게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고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수증기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함유할 수 있어서 예, 예. 비를 또 더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끝나고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도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비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이게 피해가 이제 가속이 되면 계속 지속이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해가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죠. 말씀만 들어도 올여름 녹록치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덥기도 덥지만 뭐 후텁지근하다 갑자기 비도 많이 내리고 비 겨우 이겨내면 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였습니다.